마트에서 사 먹으려면 비싼 채소인데 막상 키워보면 병충해도 없고 키우기 쉬운 작물이 있다면 한 번쯤 텃밭에서 키워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묘미 채널입니다. 여러분, 텃밭 채소를 힘들게 수확했는데 마트에서 더 크고 싱싱해 보이는 채소를 너무 싼 가격에 팔고 있어서 황당했던 경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가성비 좋고 키우기 쉬운 작물이면서 부쩍 추워진 11월에도 거뜬히 수확할 수 있는 특수작물 5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키우기 쉽고 가성비 좋은 첫 번째 작물은 고수입니다. 위로 쭉쭉 자라던 고수가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되니까 땅으로 기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도 물론 더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수확할 수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는 채소지만 고수는 쌀국수나 동남아 요리 해먹을 때 필수 재료지요. 동남아 채소라는 이미지 때문에 추위에 약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추위에 꽤 강합니다. 텃밭에서 키우는 고수는 마트에서 파는 것처럼 뿌리째 수확하지 않아요. 상추처럼 바깥잎들을 차례로 수확해서 먹습니다. 고수는 양념으로 주로 사용하는 채소라 이 정도 양이라도 충분해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줄기는 질겨지지만 향과 맛은 더 강해집니다. 이번에 수확한 고수는 줄기는 빼고 잎만 이용했어요. 저는 4월달에 고수씨를 한번 뿌리고 이모작으로 수확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4월달에 씨를 뿌리면 2-3주 후에 새싹이 올라옵니다. 고수는 발화가 아주 늦은 편이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드디어 새싹이 나옵니다. 봄에 파종한 고수는 여름이 되면서 금방 꽃이 핍니다. 화초로 키워도 될 만큼 고수꽃은 아주 예쁩니다. 하얗고 여리여리한 모습에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둡니다. 고수꽃의 예쁜 모습을 감상하다가 보면 어느새 씨가 생기고 땅에 떨어집니다. 가을이 되면 알아서 다시 새싹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 파종하고 2번 먹는 이모작이 되는 거죠. 그곳에 이미 다른 작물을 심었어도 그냥 싹이 나오니까 같이 자라게 돼요. 가을에는 자연적으로 자라난 고수를 수확해서 먹으면 됩니다. 봄에 심은 고수와 달리 가을에 자란 고수는 꽃대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잘하면 12월 초까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고수잎은 생잎 그대로 냉동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수확량이 많은 때는 냉동해 놓기도 해요. 텃밭 농부의 가장 큰 고민인 병충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정말 잘 자랍니다. 키우기 쉽고 가성비 좋은 2번째 작물은 파슬리입니다. 씨로 뿌려서 키우던 파슬리인데 원래 자라던 곳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단 2개의 파슬리만 남았어요. 하지만 2개로도 충분하게 먹고 있습니다. 건조 파슬리와는 맛과 멋에서 비교가 되지 않아요. 주로 잎을 잘게 다져서 요리의 마지막에 향과 색감을 주기 위해 뿌려줍니다. 파슬리는 마트에서 구입하려고 하면 꽤 비싼 채소면서도 한 번에 먹기에는 많은 양을 팝니다. 그래서 텃밭에서 키우면 좋죠. 1-2개만 키워도 늘 신선한 생파슬리를 먹을 수 있어요. 파슬리도 고수처럼 생잎을 다져서 냉동시켜 놓아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잎채소입니다. 수확량이 많을 때에는 냉동해서 이용해도 됩니다. 날이 추워지니 향과 맛이 더 강해져서 수확하는 동안에도 향긋함이 계속 올라왔답니다. 키우기 쉽고 가성비 좋은 3번째 작물은 샐러리입니다. 이 샐러리는 모종이나 씨로 심은 것이 아니라 마트에서 사 먹고 고갱이 부분을 텃밭에 심은 거예요. 이렇게 길러도 1년 내내 잘 먹고 있는 샐러리입니다. 텃밭에서 샐러리를 길러보면 마트 샐러리처럼 줄기 부분이 연하고 길게 되기는 아주 힘들더라고요. 파는 것처럼 기르려면 신문지 같은 것으로 줄기 부분을 감싸서 길어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텃밭 샐러리는 줄기뿐 아니라 잎도 잘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샐러리 특유의 맛과 향이 더해지면 식탁이 풍성해져요.
샐러리 잎과 줄기는 쌈채소나 장아찌를 만들어 먹어도 좋고, 페스토를 만들면 바질 페스토 못지않게 아주 맛있답니다. 유기농이 아닌데도 비쌀 때는 한 봉에 5-6천원씩 하기도 합니다. 날이 추워지니까 향과 맛은 더 진해졌는데 줄기는 확실히 질겨진 것 같아요. 생으로 먹기보다는 볶음이나 푹 끓여내는 야채 스프 요리에 넣으면 더 좋겠어요. 키우기 쉽고 가성비 좋은 네 번째 작물은 민트입니다. 저는 텃밭에서 애플민트랑 스피아민트를 키우고 있어요. 민트 종류는 모종 하나만 사면 계속 늘려가면서 키울 수 있습니다. 애플민트는 여름에 탄산수를 넣거나 모히또 같은 칵테일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스피아민트는 주로 차로 마시고 있어요. 말린 잎보다는 그냥 생잎을 따서 차로 만들어 먹으면 색깔도 예쁘고 향긋해서 너무 좋아요. 텃밭 일하기 전에 꼭 한 잔씩 마십니다. 수확할 때는 잎의 끝부분을 톡 따주면 됩니다. 몇 주 지나면 겨순이 나와서 2배로 자라요. 민트는 생명력이 너무 강해서 강추위가 와도 끄떡없이 월동합니다. 오히려 생명력이 너무 강해서 텃밭 가운데 심으면 절대 안 됩니다. 텃밭을 민트가 다 점령하게 될 거예요. 텃밭 한기퉁이나 잡초밭 같은데 멀리 심어 놓으면 잘 자랍니다. 뿌리로 번식하기 때문에 계속 번져나갑니다. 너무 번져서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돼요. 삽목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어서 무한대로 증식하고 나눔을 할 수 있어요. 수확해서 집에 가져온 애플민트 1개를 물꽂이 해 놓으면 금방 뿌리를 내린답니다. 병충해가 없는 정도를 넘어서서 벌레를 쫓아내고 비료를 줄 필요도 없고 한두 잎이면 어떤 요리든 근사하게 업그레이드 되고 예쁘고 향긋한 데다가 마트에서 사려면 꽤 비싼 값을 줘야 하는 민트. 텃밭 농부가 좋아할 만한 조건을 정말 두루두루 갖추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키우기 쉽고 가성비 좋은 작물은 방풍나물입니다. 방풍나물은 정말 심어 놓았다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손이 안 가는 작물입니다. 돌봐주지 않아도 병충해도 전혀 없고 혼자서도 잘 자랍니다. 햇빛 욕심도 없는 편이어서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요. 텃밭 해 잘 드는 곳은 다른 작물에게 양보하고 자주 그늘지는 인기 없는 자리에 방풍나물을 한번 심어보세요. 방풍나물이나 샐러리 같은 작물들은 반그늘에서 키우면 연하게 자라서 더 맛있어요. 마트에서는 주로 봄에 많이 구할 수 있는데 텃밭에 방풍나물이 있으면 원할 때 언제든지 조금씩 수확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방풍나물 잎사귀는 잎 모양이 너무 귀여워서 요리 데코용으로 사용해도 정말 좋아요. 방풍나물은 맛도 있고 향도 좋아서 나물이나 샐러드, 장아찌 등 정말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 가을이라 질겨지고 있어서 여린 잎만 수확했어요. 이번 주에 수확한 것은 별달리 요리하지 않고 그냥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만 찍어 먹었는데 참 맛있었습니다. 만약 밭의 위치가 매년 바뀌는 텃밭을 하고 계신다면 부추처럼 방풍나물도 잊지 말고 집에 데려오세요. 화분이나 상자에서 겨울 나고 내년에 다시 새로운 텃밭에 심어주면 또 잘 자랍니다. 나중에는 방풍나물 뿌리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몇 년 후에는 뿌리도 한번 수확해서 술이라도 담가 보아야겠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추위에 강하면서도 작은 땅에서 키우기 쉬운 가성비 작물 5가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파슬리는 씨로 뿌리면 되고 고수, 샐러리, 민트, 방풍나물은 이른 봄부터 모종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맛에 맞는 작물이 있다면 내년 이른 봄에 꼭 심어보세요. 땅이 모자라는 작은 텃밭이라도 몇 개만 심으면 충분히 수확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 밖에 텃밭에서 키우면 좋은 추천 작물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